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마감 증시, 오늘 증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핵심만 요약해서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보게 될 거고요. 영상 말미에 향후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정이나 종목군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92% 상승하면서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수급에서는 거래소 시장 개인과 외국인들은 각각 순매도를 보였지만 기관들의 매수 속에서 상승 흐름들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음봉으로 마감된 거,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확장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상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도를 보였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속에서 어떤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양봉으로 마감된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평가해 보면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강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는 그런 이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투심이 좀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었는데, 전일 미 증시가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나올 악재는 없다, 이런 식의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3차 세계대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어떤 시장의 심리가 오늘 지수를 좀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좀 원동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행히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감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시장의 악재였는데, 전쟁이 오히려 일어나고 나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이해하는 어떤 시장의 그런 분위기였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코스피가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2680짜리하고 2600, 120짜리 이 구간 자체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전에 한번 찍고 반등 주고 재차 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지지 라인의 이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패턴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V자 반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W 쌍바닥 패턴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있는데, 지금은 이 쌍바닥 패턴에 어떻게 보면 가까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 저점의 어떤 훼손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쌍바닥 그림 내에서 되돌림 반등,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반등 좀 아쉬운 건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며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아무래도 양봉으로 딱하니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직은 좀 불안한 상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낙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완만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반등 흐름들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한 2800 중후반 정도에서 최대 뭐 2900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코스피의 어떤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하락 추세죠. 흐름들이 꺾여 있고 시장의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해봐야 기술적 반등이겠지만, 하락 반등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600 어떤 80짜리하고 2610 요 자리에 어떤 지지 여부만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우리가 쌍바닥의 흐름들로 어떤 이제 순환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것을 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850짜리 어떤 지지 여부만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완만한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일 거라고 보는데, 850의 어떤 지지 여부만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면 되고, 어제 850 일시적으로 하회했지만 하루 만에 또 들죠. 이전에도 하회를 했는데 하루 만에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회복을 시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휩속 속임수 하락이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 850이 강한 어떤 지지 라인으로서 버팀목의 위치, 가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가격을 크게 훼손하고 내려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불안감은 가질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지수가 이제 강하게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 지도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업종별 흐름들 상당히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뭐 서비스 업종, 그다음 뭐 화학 업종, 의약품 업종, 운송 장비, 유통,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고른 상승을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전쟁 관련주나 뭐 음식료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방위 산업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 뭐 천연가스 관련주나 이런 것들도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도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 약세를 보인 종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수혜주들은 오늘 대다수의 하락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가장 많이 산 종목들 뭐가 있는지 보게 되면 오늘 카카오를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 카카오, SK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대덕전자, SK 스퀘어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나 KB금융, LG생활건강,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매도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유달리 이제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강하게 좀 터져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좀 제재를 받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주로 전기 전자 업종 또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손꼽히고 있는데, 그런 여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 카카오,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곧버스도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고, OCI, CS 윈드 순으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나 뭐 킨덱스, 러시아, 뭐 MSCI 합성, 뭐 이거는 매도를 좀 보였고요. 삼성화재, KB금융, 한국전력 순으로 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들 오랜만에 에코프로비엠 400억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이어서 LNF, 카카오게임즈, 현대바이오, 침텍, 에코프로 순으로 1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100억 이상 산 종목들이 이렇게 또 많이 보이네요. 자, 반대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과 아프리카 TV, SM 순으로 순매도의 흐름들을 보였고요. 기관들도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100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LNF, YG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매수를 했고, 반대로 이제 스톤브릿지 벤처스와 디어유, 신흥 SEC는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오늘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주를 좀 체크를 해서 보면 오늘 외인들 기관들 매수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뭐 SDN이나 그다음에 CS 베어링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유니슨, CS 윈드, 뭐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주들도 좀 강했고, 원전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뭐 에너토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장중 강세 흐름이었고, 일진파워나 이런 종목들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기대감이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 로보스타나 로보 이런 종목들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SP 시스템즈 뭐 이런 종목도 오늘 이제 강하게 좀 상승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지수가 올라오면서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기술투자나 이런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이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어떤 방위산업, 농업 관련주, 뭐 그런 이제 한때 뭐 천연가스 관련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혜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던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뭐 한 번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순환매를 돌 겁니다. 업종별로 종목별로 순환매를 돌 거고,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기술적인 차트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의미를 좀 두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뭐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그냥 차트의 흐름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고점 대비 40% 이상 떨어졌고 쌍바닥을 찍고 있고 이전 저점이 지켜지는 종목, 동시에 21선 위에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같이 올라갔을 때보다 조정을 보일 때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이전 어떤 이전 저점을 뭐 깨고 내려간다거나 그랬을 때 손절을 할지언정, 21선 위에서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조정을 줄 때 분할 매수 관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고 반드시 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뭐 종목을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순환 매장에서 한번 올라오면 시세 차익을 내고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도 뭐 많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크게 놓고 보면 올라간 게 없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21선 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상승 시 차익 실현을 좀 해가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을 계속해서 좀 구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이 상승이 중요한 게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양봉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패턴, 지금은 어떤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가 안정되고 올라가게 되면 순환 매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는 결국에는 21선 위로 올라가서 안착된 종목들이 먼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종목을 꼭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쌍바닥을 찍는 종목들,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가운데 쌍바닥을 찍는 종목들을 보시고, 동시에 21선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는 종목을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21선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을 주는 시점에서 21선 부분에서 기술적인 어떤 매수 시점을 잡아볼 수 있고,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 반대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로 짧게 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꼭 에코프로비엠이 아니더라도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도 똑같아요. 차트의 패턴은 차트의 패턴이나 이런 것도 고점 대비 거의 뭐 50%나 빠졌죠. 쌍바닥 찍고 21선 위로 올라가서 오늘 양봉 뽑아줬기 때문에 조정 시에 21선 부근에서 매수 타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하면 수익 실현, 반대로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21선 위에 올라가서 조정을 줄 때 21선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추후에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21선 부근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올라가면 짧게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2차전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도 패턴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이 있다면 다음 주에 이제 싸이월드에 앱 심사가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이제 초록뱀 미디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뭐 이슈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역시나 고점 대비 40% 이상 떨어졌고 쌍바닥 찍고 21선 위에 올라가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21선 위에서 지지받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고, 손절가나 이런 것들은 이전 저점에 잡아놓고 튀면 수익 실현, 떨어지면 손절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던 어느 종목을 보시던 패턴적으로는 지금 이런 패턴들이 많다.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받는 종목들이 많고, 이런 종목에서 순환매를 기다려 보시면 좋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니라 이런 패턴에서 순환매를 꼭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다음 주에 또 이슈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음 주 월요일날 MWC 2022가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제 어떤 기준에 만족할 만한 종목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28일부터 MWC 2022가 시작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주들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기술적으로 어떤 이제 기술적인 단순 패턴으로 봤을 때는 삼부토건 이 종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양봉이 하나 좀 뜨는 모습이었죠. 왜냐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 이제 쭉 떨어지다가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되면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 이후에 눌림목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좀 출현할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거의 뭐 첫 번째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 이후에 눌렀다가 돌리는 이 눌림목, 첫 번째 눌림목 자리는 손실이 날지언정 한번 손실이 나더라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삼부토건의 어떤 1차 지지 라인 자리를 2,000원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는 뭐 1,900원, 2,000원 이렇게 봤는데 지금 21선이 올라오게 되면서 1,900원은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가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2,000원짜리의 어떤 지지 국면에서 지금 양봉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2,000원 부근, 21선 부근, 2,000원, 21선 이 부근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눌림목 포인트가 된다. 반대로 뭐 깨지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할지언정 눌림목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눌렀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역시나 2,000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눌림목 반등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동안에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대다수의 종목들,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철강주도 있고 다양한 어떤 업종 종목군에서 하락폭이 크게 작용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낙폭과대 이후에 쌍바닥 그리고 21선 위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찾아보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의 어떤 매수 타점을 보시는 것보다는 아직 순환매가 오지 않은 종목, 뭐 리오프닝도 좋고요. 뭐 이런 쪽에서 이런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순환매가 오면 시세 차익을 먹고 이제 나오는 그런 매매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좀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